혹시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화장실까지 아주 시원하게 다녀왔는데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혹은 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또 소변이 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물을 더 마신 것도 아닌데 마치 내 몸이 끊임없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내 방광이 좀 약한가?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걱정부터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건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물을 처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흡수되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마신 것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과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그게 식도와 위장을 거쳐 바로 방광으로 직행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인체의 생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1차적으로 위와 소장을 거치며 미세한 혈관들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즉 여러분이 마신 물은 일단 피가 되어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 도달해 걸러지며 소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우리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 속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성인의 신장이 1시간 동안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대략 800ml에서 최대 1L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 직후나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500ml 생수 한 병을 1에서 2분 만에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은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온 많은 양의 수분을 홍수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우리 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뇌하수체에서는 평소에 소변량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이뇨작용, 즉 소변 배출을 억제하고 몸에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 뇌는 이 호르몬 분비를 뚝 끊어버립니다. 물이 너무 많다, 가두지 말고 빨리 내보내라 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물을 급하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나서 갔던 첫 번째 화장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하게 들어온 물의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장이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여전히 혈관 내나 세포 주변 조직에 대기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앞선 긴급 작업을 끝내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야 아까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대기 상태의 수분을 다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항이뇨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며 정상 업무로 복귀하죠. 보통 이 후속 처리 과정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9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지 한참이 지나서야 물을 추가로 마시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두 번째 소변 신호가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의 이상 신호가 아니라 신장이 밀린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정상적인 지연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밤 시간대에 대입해보면 수면 중에 왜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드시곤 합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에 물 한 컵 드셨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신장은 그 물을 초과 근무하듯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섭취 후 약 한두 시간 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새벽 2시나 3시쯤 방광이 꽉 차게 되는 것이죠. 뇌는 방광의 압력을 감지하고 결국 잠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멈추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신장도 퇴근을 시켜줘야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날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건 물을 마시는 방법과 전해질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물을 그냥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삼투압이라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세포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 즉 전해질이 자석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물이 소금을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물이 혈관을 넘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무조건 맹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저염식으로 하고 물만 계속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의 전해질 농도가 옅어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옅어진 체액 농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수분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해 버리려고 합니다. 물을 세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변으로 버리는 것이죠. 결국 물은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관을 통과하듯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뇌는 세포가 여전히 건조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갈증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마셨는데 목이 마르고 화장실만 자주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건강한 수분 섭취의 핵심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속도와 균형입니다. 첫째, 신장이 놀라지 않도록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양을 1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둘째, 맹물만 고집하기보다는 식사를 통해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거나 물에 미네랄을 조금 더해서 드십시오. 그래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수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잦은 화장실 출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이고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똑똑한 수분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